안녕. 자, 금방 2차 시가 왔어요. 물론 저는 이 영상을 연속으로 찍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시간 텀을 두고 과제가 올라올 테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영상을 동시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컨디션 그대로 여러분들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건강 관련 체력, 운동 관련 체력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와 덧붙여서 팝스를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팝스에서는 어떤 결과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이 학생 또는 나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너가 체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한번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남들에게 뭐 이렇게 조언하기 해주기에는 뭐 내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겠지만 우리가 요 영상을 듣고 나면 한 번쯤은 이 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많이 잠겨가고 있어요. 물도 한 잔 주는 사람 없고 이럴 때는 박수 소리나 한번 들어야겠어요. 자, 일단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체력 요소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근력, 근지구력,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그 다음에 유연성, 그다음 또 뭐가 있었죠? 순발력, 그 다음에 신체 조성.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크게 썼어요. 이렇게 크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적은 이유는 요 5가지는 여러분들이 팝스를 측정하고 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현재 상태고 체력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일부분만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운동 처방적인 부분을 내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체력 요소들, 체력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근력과 근지구력을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 그대로 내 몸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몸. 팔굽혀펴기가 측정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윗몸 말아 올리기. 쉽게 얘기하면 윗몸 일으키기가 측정 종목이었죠. 또 악력도 측정 종목이었죠.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력과 근지구를 발달하는 데 있어서 팔굽혀펴기. 자, 내가 팔굽혀펴기를 집에서 얼마큼 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부족했을 때는 뭐 헬스장 같은 데 가거나 이랬을 때 뭐 벤치프레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기구도 집에 없고 그러면 말 그대로 팔굽혀 그냥 하면 되겠죠. 뭐 무릎 대고 하든지 또는 우리가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간에라도 잠깐에 그 엘리베이터 보면 옆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있잖아. 그쪽에다 대고 저도 가끔씩 하는데 뭐 갑자기 누가 타면 좀 민망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잠깐이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체를 또 하체 근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닭장 게임도 있다고 했었죠. 자, 스쿼트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스쿼트 하면 재미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양치질 하면서, 집에서 양치질 하면서 거울 보면서 하잖아요. 거울에 내 모습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양치질하는 그 3분이라는 시간, 물론 3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냥 하지 말고, 앉았다 일어났다 잠깐 스쿼트 하면서 하면 자동으로 그 하체 근력 운동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야겠다 또는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어나 볼까? 다시 누울까? 일어날까? 누울까? 고민을 윗몸 일으키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가 있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 제가 악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다 그랬죠? 부모님 어깨 주물러 드리는 것도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하게 되면 근력과 근지구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일상생활이라고 적어줄게요. 일상생활. 자, 일상생활에서 충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심폐지구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데 심폐지구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이게 일단 심폐지구력을 발달시키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심폐지구력은 오래 해야 돼요. 오래. 근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빠르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뛰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라 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 너무 어릴 때는 뛰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걷기를 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뭐 공원이라던가 조그만 운동장이라던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또는 젊은 사람들도 빠르게 걷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걷기 같은 경우 어렵지 않게 오랫동안 할 수가 있죠. 심폐지구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오래 달리는 거예요. 오래 달리는데 오래라는 그 개념이 달릴 때는 뭐 한 1분만 달려도 되게 힘들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조절하면 돼요. 말 그대로 내가 빠르게 걷다 보면 조금 차라리 천천히 뛰는 게 낫겠다라는 느낌, 그쵸? 걷는 게 빨라지면 천천히 뛰는 것보다 힘들 수도 있거든요. 비록 걷고 있지만 그런 만큼의 속도. 조금 빠르게 걸었어. 차라리 천천히 뛰는 게 낫겠어라는 생각 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적절한 여러분들이 할 만한 오래 달리기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속도로 뛰다 보면 뭐 1분 금방 가고 2분 금방 가고 잘하면 5분, 10분도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가다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거 살짝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호흡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런 과학적인 메커니즘은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시간 될 때 해드리도록 하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이제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뭐 1층에 사는 사람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가지 말라는 법 없고 15층, 20층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바로 계단이죠. 그렇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4층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뭐 괜찮겠지만 3학년 같은 학생은 특히 6, 7, 8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1층이니까 계단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큼 좋은 심폐지구력 운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충분히 존재하는 계단 잘 이용하시면 심폐지구력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자전거 타는 거 이것도 심폐지구력에 굉장히 좋은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전거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영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을 여는 데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영만큼 또 좋은 심폐지구력 운동도 없습니다. 재밌고 즐거운데 하고 나면 몸에 힘이 쭉 빠져. 정말 열심히 수영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는 그 걸음걸이도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만큼 전신 운동이면서 심폐지구력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폐지구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연성. 유연성은 집에서 밖에 못해요, 사실. 밖에서도 뭐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면 정말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도 있죠. 자, 요런 장비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연성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유연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보통 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하면 이 햄스트링 쪽, 그죠? 허벅지 뒤쪽, 흔히 얘기하는 그쪽이 많이 당기니까 아예 거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측정을 통해서 기록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근육들을 다 써야만, 다양한 쪽의 유연성을 다 써야만 기록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내가 몸을 폴더식으로 딱 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팔을 쭉 뻗는 옆구리 쪽에 스트레칭이 잘 안 돼 있으면 그쵸? 기록이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허리 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 이쪽이 유연성이 부족하면 허리를 많이 못 숙여. 그러면 아무리 다리가 유연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꾸 목이 잠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발달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목이라던가 팔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부분을 집에서 다 늘려주는 거예요. 내가 관절을 꺾어보는 거야. 더 세게 꺾으면 부러지거나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꺾어주는 거. 모든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 이렇게 이쪽을 늘렸을 때 손만 봐더라도 이렇게 늘렸을 때 이게 땡기네? 그럼 그게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신체 부분을 집에서 편안하게 이불 깔아놓고 또는 침대 위에서 또는 소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TV 보면서 TV 볼 때 고개만 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체 숙여놓고선 땡길 때 느끼면서 땡기는 걸 느끼면서 TV 보세요.
너무 재밌으면 그 땡김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심폐지구력, 아니, 유연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집에서 늘려. 요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순발력을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 순발력은 사실 우리가 근력과 근직이 어느 정도 발달돼 있으면 순발력을 쉽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킷 트레이닝이라든가 또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심폐지구력 발달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거고, 자, 인터벌 또는 서킷. 이 인터벌은 말 그대로 심폐지구력의 발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 순발력도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순발력 발달은 대표적으로 이제 서킷 트레이닝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서킷 트레이닝은 또 근력과 근지구력 발달에도 도움이 돼요. 즉 말했던 이 순발력은 여러분들이 근력과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이 동시에 다 같이 이렇게 갖춰지면 순발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나서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거나, 또는 플랭크를 하고 나서 공중 자전거 타기를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등산하는 자세로 이렇게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46페이지에 잘 보시면 되고, 목이 계속 잠겨요.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신체 조성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네 가지가 다 발달이 되면 이것들을 하면서 자동으로 신체 조성도 여러분들이 정상 쪽으로 또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폐지구력을 통해서 지방을 많이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근력 근지력을 통해서 근육을 발달시키고, 또 유연성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순발력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고, 그놈으로 인해서 신체 조성이 정상치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 조성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바로 운동 처방적인 부분이죠. 처방적인 부분. 요 얘기만 하고 빨리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신체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딱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한 장의 A4 용지에 인쇄를 돼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인쇄가 현재 안 돼 있기도 하고, 또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 드리면 좋겠지만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입력하고 나면 다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긴 한데,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한 학생이 좀 확대할게요. 어떤 결과를 받겠죠, 그렇죠? 근력과 근지구력, 근력이라고 먼저 볼게요. 근력은 좋다해, 너무 좋아, 근력이 너무 좋아, 괜찮아. 여기가 낮은 부분이고 여기가 높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근력은 높은 요 지점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대신 심폐지구력은 보니까 낮음과 중간 사이 요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고, 그 다음에 유연성 생각보다 높은 지점에 있고, 그 다음에 순발력 생각보다 중간보단 좀 높게 존재하고, 신체 조성을 보니까 저 끝으로 가 있어요. 높다는 소리겠죠? 근데 신체 조성은 달라요. 신체 조성은 자, 이런 식의 결과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프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학생이 현재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신체 조성 때문에 좀 헷갈릴 거예요. 신체 조성은 제일 좋은 게 가운데예요. 가운데 부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정상 말 그대로. 정상보다 높으면 뭐겠어요? 비만. 정상보다 낮으면 뭐예요? 마름. 이것도 좀 빼드릴게요. 마른 거야.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런 형태. 그러면 나머지는 우측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높은 수준이 높다는 소리. 왼쪽으로 갈수록 낮다. 이런 그래프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학생에게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씩 볼게요. 자, 근력 높대. 내비두면 되겠네? 유연성 높은 부분에 해당돼. 그렇죠? 이 사람이 유연성까지 굉장히 좋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순발력 이것도 생각보다 높네. 그 다음에
비만이네. 자, 그럼 뭐가 낮아요? 심폐지구력이 낮네. 완전히 낮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낮은 부분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 학생은 무엇을 발달시켜줘야 되겠어요? 가장 시급한 게 바로 심폐지구력이겠죠. 그럼 이 학생에게 우리가 어떤 운동 처방을 내려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 전체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급하게 심폐지구력에 대한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자, 이 학생에게 부족한 체력 요소는 심폐지구력이라는 걸 일단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 이 그래프만 보고도.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이 학생은 도대체 어떤 체형을 갖고 있길래 심폐지구력도 부족하고 그럴까? 체형을 유추할 수 있겠어요? 어떤 체형을 갖고 있는지? 자, 유추할 수 있겠죠. 뭘로? 바로 신체 조성으로. 그렇죠? 이 사람은 비만 쪽에 가까운 그런 신체 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은 말 그대로 신체 체형이 약간 통통하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학생이 막 근육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막 보디빌더만큼 막 나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그런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보디빌딩 선수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막 이제 막 운동을 시작했을 때 사진을 보면 그냥 몸이 막 이렇게 크게 비대하지 않고 되게 얇아요. 얇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뭐 드웨인 존슨이라든가 뭐 마동석 이런 사람들도 근육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젊었을 때 보면 그렇게 근육이 크게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맞는 정도 수준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BMI를 측정했을 때 비만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근육량이 굉장히 많아서라기보다는 지방량이 많아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통한 체형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형은 통통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 건 심폐지구력이야. 두 개가 맞아. 통통해. 통통하니까 뛰는 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근육 힘, 말 그대로 힘은 되게 좋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뚱뚱하다가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유연성도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근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순발력도 그만큼 발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학생에게 어떤 운동 처방을 내리자는 거야. 이때 우리가 운동 처방을 내리는 거는 사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려줘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만약에 운동 처방을 내린다면 그건 자격증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는 알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로 운동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5가지 요소로 만들 수도 있고 더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3요소만 제시하겠어요. 자, 운동의 강도가 있어요. 강도. 그다음에 운동의 빈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운동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흔히 운동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를 지키기만 하면 돼요. 물론 더 많은 요소를 지켜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아직 안 되면 적어도 운동의 3요소만큼은 지켜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죠. 자, 운동의 강도 뭐겠어요? 그 운동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또는 약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지금 심폐지구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심폐지구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거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빨간색 걷기와 계단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일단 종목을 선정해야 되겠네. 이 학생은 심폐지구력 부족하고 통통하고 그리고 오래 달리는 게 좀 아직 어려우면 걷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걷기를 어떤 강도로 하겠냐는 거야. 느리게? 빠르게? 너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좀 이상하죠. 그렇죠? 빠르게 걷기. 그냥 단순히 빠르게 걷기. 빠르게 걷기를 얼마큼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도를 설정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 운동장을 좀 빠르게 한번 걸어봐 일단. 그러면 대략적인 시간이 나올 거예요. 한 바퀴 빠르게 걸으니까 한 2분이 나오네. 그쵸? 만약에 천천히 걸었으면 4분, 5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운동량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이니까 빠르게 걸었을 때 2분 나오니까 한 바퀴를 걸었을 때 뭐 한 2분 또는 1분 50초 약간 빠르게 잡아서 그 정도 속도로 뭐 운동장을 뭐 한 3바퀴, 4바퀴를 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강도를 어느 측정될 수 있는 범위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운동장을 한 2분 정도로 돌 수 있는 정도의 속도,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이런 식으로 뭔가 자세하게 표시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빈도. 빈도는 뭐겠어요? 얼마나 자주 할지야. 오늘 열심히 10시간을 하고 2달을 쉬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고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일 또는 뭐 월, 수, 금, 이게 좀 부족하면 월, 금, 월, 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빈도는 그렇죠? 요게 바로 빈도. 이것도 그냥 자주 어쩌다 한번 하루 걸러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럼 시간은 뭐겠어요? 자, 시작해도 10시간 하루하고 죽을 거예요? 또는 한 바퀴 끝? 한 바퀴 한 2분밖에 안 걸린다는데 끝이야? 안 되죠. 한 번 운동했을 때 얼마큼 시간이 걸리는지 뭐 준비 운동부터 해서 본 운동하고 정리 운동까지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한 40분이 걸린다. 그쵸? 요런 시간적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쵸? 그쵸? 요런 시간적인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운동 강도, 빈도,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세하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학생이 좀 심폐지구력이 부족하고 통통한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는 걷기를 이제 운동 처방으로 내려줄 건데 한 바퀴를 한 2분 정도 도는 정도의 속도로 한 5바퀴 정도 돌고 그쵸? 뭐 강도가 설명이 되죠. 매일매일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3번 월, 수, 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유연성이나 뭐 이런 걸로 휴식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간단하게 몸을 좀 풀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몸을 풀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이렇게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돌고 나면 몇 분이 걸리겠어요? 하나에 2분씩 5바퀴면 몇 분이에요? 10분이죠? 근데 10분 좀 더 걸릴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본 운동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실시한 후에 정리 운동으로 간단하게 뭐 천천히 운동장을 이제는 4분에 한 바퀴 정도 돌 정도 수준으로 정리 운동을 하고 나면 한 5분 정도 또 걸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다 하고 나면 몇 분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5분, 5분, 15분. 그러면 20분. 그쵸? 25분이네요. 25분. 25분 정도 한다거나 또는 좀 더 길게 잡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것도 자세하게 표시를 해주면 요거를 줄줄줄줄줄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논술이 되겠죠. 그쵸?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시, 2차시를 하게 됐고 이제 3차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다른 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제가 지금 명시를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2차시까지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요 내용 잘 보시고 제가 이렇게 뭐 한글 PDF 파일이나 이런 걸로 자세하게 학습 자료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계약하고 나면 계약이랑 등교하고 나면 논술 평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박수.